안녕하십니까. 정성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우파 커뮤니티와 수천 개의 단톡방에서 충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원과 중국 조선족의 충격폭로 글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어떻게 홍콩화 되어가는지 강조했고 조선족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이 중국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먼저 강원도 원주부터 이를 통제하는 이 하나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충격 사실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군복 입은 중국인들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건 그래도 많이 알려진 모습인데요. 이외에도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어 서울 경복궁, 서울 경찰청, 서울 여의도까지 서울 전명뿐만 아니라 경주 에이펙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반중 시위를 막는 경찰들.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반중 시위대를 향해 욕을 하는 중국인들. 반중 시위는 막던 경찰. 왜 이건 가만히 두는 걸까요? 임진각, 제주도, 청와대 앞까지. 그리고 여수 지역 축제에서 펄럭이는 인민의 반군 깃발까지 이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도 흘러나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중국 국가까지 울려 퍼지는 근황도 포착됐습니다. 쿠팡의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경찰복 입은 중국인. 홍대에서 교통정리 정말 갈 때까지 가버린 것 같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중국인이 경찰복을 입고 대한민국 홍대 한복판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걸까? 경찰복 입은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교통정리까지 한다고? 얼마나 대한민국이 만만하면 저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할까요? 지속적으로 중국인들의 안 좋은 행동들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 얘기 없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중국 욕하면 안 되는데 중국인은 한국 조롱하고 욕해도 처벌이 없어요. 이게 누굴 위한 나라일까요? 중국 공산당원, 중국인의 폭로. 우리 중국 공산당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집어삼킨다. 약한 나라는 무력으로, 강한 나라는 선거를 장악하고 법을 바꿔 인구구조를 갈아치운다. 그렇게 천천히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만든다. 우리 중국 공산당은 홍콩도 그렇게 먹었다. 대만은 국민들이 잠깐 깨어서 몸부림쳤지만 결국 시간 문제다. 그리고 이제 한국 차례다. 한국은 경제력은 있지만 자원 하나 없는 나라다. 외부 의존도 높고 위기 상황엔 스스로 견딜 힘조차 없다. 그래서 우리 중국 공산당은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손을 뻗쳤고 경제, 교육, 문화, 정치, 언론까지 최소 70%는 우리 손바닥 아니다. 몇 년만 더 기다리면 한국도 홍콩처럼 우리 중국 공산당의 품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늘 계획대로 움직인다. 먼저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틀어막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우리 사람들로 채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법을 고쳐서 숫자로 압도한다. 그럼 끝이다. 중국 공산당의 문학의 장악은 이미 끝났다. 한국은 이제 드라마, 음악, 음식,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우리 흐름을 따라간다. 말만 한글일 뿐 정신은 이미 중국이다. 홍콩을 봐라. 인구 800만 명 중 450만 명이 이미 우리 중국 사람이다. 이게 무슨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한국도 똑같은 과정을 밟게 된다. 현재 한국 내부 상황을 봐라. 민노총 100만 명 중국 유학생과 조선족 약 180만 명, 벌써 280만 명이 우리 중국 쪽 사람들이다. 이민법만 바뀌면 1년에 400만 명쯤 들여보내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다.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웃는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신장 위구르에서도 1700만 명을 투입해서 끝냈다. 한국은 훨씬 쉽다. 스스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문을 열어주고 있으니까 말이다. 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재명이 연일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중국 공산당을 비호하고 숭배하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거대 여당 숫자로 차근차근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다. 무지한 일반 백성들은 알량한 25만 원 지원금에 신나하고 단기 알바생도 실업급여를 준다고 하자 환호성이다. 나라 재정이 거덜나고 외환빚이 늘어나도 정부가 숨기니 체감을 못하고 코앞에 푼 돈에 나라가 병드는 줄도 모른다. 정신 차리자 민초들아. 얘기하는군요. 아니 이걸 왜 막아요? 그런데 왜 막아요? 아니 자 경관님 잠깐 아니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왜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집에 가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태극기 내리고 가시라고. 태극기를 왜 내리고 가요? 여기가 중공이야?
내가 중국이냐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뭘 지르지 말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집회 왜 참가하신 중국을 분들 해야 되냐고! 자, 선생님,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선생님, 얘기해보세요. 다음은 파이낸스투데이가 보도한 조선족의 폭로글입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의 숫자는 100만 명에 이른다. 불법으로 체류자를 합쳐 300만 명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과 한족은 중국 국적자들이 대부분이다. 이중국적이 허용되긴 하지만 자신들은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화되기 위해서는 국가관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는 표가 급한 나머지 이들 조선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접근을 했으며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은 어느 조선족의 폭로글이다. 지난해 온라인상에 폭로되면서 충격을 준 이 글을 다시 게재하는 이유는 아직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진심일 수 있는 이 조선족의 폭로글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본지가 다시 올린다. 어느 조선족의 폭로. 내가 조선족이라는 건 그 누구도 모른다. 난 조선족 사회에서 살지를 않으니까 아래 내가 단댓글 타고 가면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걸 알게 된다. 보통 텔레그램을 쓰는데 트위터도 많이 쓴다. 이런 게 1000개 정도 된다. 그냥 비밀로 하려다가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야 하는 한국인이 안쓰러워서 밝힌다. 참고로 한국인은 전체의 15% 정도이고 거의 다 조선족이다. 대다수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우리 같은 조선족들이 이 일을 담당했다. 네이버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들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 모두 우리 손을 거친다. 중국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수사받지 않을 거야. 대다수 한국인들이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중국 정부가 한국의 모든 근간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마술을 뻗치고 있다. 시선 돌리기에 성공한 중국은 민주당 친중 정치인과 결탁하여 한국전력을 삼킬 것이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진실을 알려줄 언론이 몇 개가 채 되지 않는다. 내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유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이고 나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린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조선족도 문제지만 한국에서 유학생활하고 있는 한족 대학생들이 더 큰 문제다. 이들은 돈이 무지 많은 부자들인데 고의적으로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안타까운 건 아무리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음모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정신상태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72년의 대한민국 역사가 끝난다. 중국은 미국에 대립하기 위해 반드시 한국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적화돼야 미국 안보에 대항하기가 쉽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매우 똑똑하다. 한국을 내버려두고 미국과 싸울 것 같나요? 부산 미포항의 중국제철소 건립, 전라 광양의 중국 알루미늄 공장 건립 전기차 전량이 중국산,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지원금도 주고 태양광 패널 세종시 스마트시티 중국 1대1로 등 지금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우연이겠어? 중국은 이미 한국 전력을 손에 넣었다. 한국은 지금 극한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 안타깝지만 한국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미개하고 선동이 쉽고 그래서 조선족 댓글 부대에 의해 이리 우르르 쏠렸다가 저리로 우르르 쏠린다. 미국이 이 모든 걸 방어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끝장이다. 지도에서 사라지는 거야. 문재인 당선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건 사실이다. 당선시켜줬으니 중국 공산당에게도 뭔가를 줘야겠지. 여태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기억해라. 부산 미포항 중국 제철소 건립, 전라남도 광양 중국 알루미늄 공장 기공식, 강원도에 지어지는 차이나타운 영종도와 송도의 중국 투기자본 허락, 세종시 스마트시티 중국 건설업체, 중국산 태양광 중국산 전기차와 그에 따른 한국정부 보조금 마스크 사업 개 중국의 밀반출 중국산 미세먼지 환경단체 입막음 무한폐렴 중국인 입국 무한허용.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힘이 비대해지고 이젠 미국과 헤게모니 전에서 싸워 이기고 싶어한다. 그 방식을 한반도 공산화의 키포인트가 있다. 이거지. 여기가 적화되면 북한과 남한이 중국 손에 들어가고 미국과 싸우기가 용이해지며 세계 패권주의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경제로 미국에 대항할 수단이 별로 없는 중국은 한국을 적화시켜 미국에 대항할 수단으로 삼는 거고 문재인은 그 미끼를 물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지만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본인이 대선 때 당선되기 위해선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필수였다는 걸 알았고 문재인은 그 기회를 잘 활용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얻어낸 것이 있는 만큼 줘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딜이 들어간 이후로 문재인은 중국에게 모든 걸 넘겨주게 된다. 한국의 많은 토목공사, 각종 이권 사업들이 전부 중국 기업과 얽혀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문재인은 지난 대선 때 조선족 댓글 선동 부대원들의 도움과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대통령 당선이 되었고 그 빚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중국과 척을 지는 순간 중국 정부에 의해 이 정권은 몰락하게 되고 문재인은 타살당한다. 한국 선거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부정선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이 했다고 보면 된다. 한국은 보기보다 도덕적으로 매우 취약한 나라다. 비리에 익숙해져 있다. 그걸 당연히 여긴다. 그리고 잘 잊는다. 그리고 그걸 다시 반복한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다. 1998년 김대중 당선과 노무현 당선은 중국 공산당도 같이 개입되어 있다. 그들은 집요하게 한국을 다시 속국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민주당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 조작할 수 있는 기기를 일부러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편하다고 선동하기 시작한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친중 정치인이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적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스며들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라인이 무적이었다. 이명박은 짱개돈을 먹을 수가 없는 게 그는 기업가여서 주사파 운동권과는 세상 보는 방식이 다르고 돈을 벌어본 사람이라 사업 수완이 좋고 손쉬운 짱개 자본보다 직접 발로 뛰면서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다. 박근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을 잘 답습했다. 짱개를 이용하되 믿지는 않는다는 게 그녀의 주요 전략이었다. 그래서 짱개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고 사드 배치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과 현재 요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운동권 시절 때는 무슨 단체가 죄다. 중국 공산당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그런 삶에 익숙하다. 선거 자금은 정해져 있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한국에선 구할 수 없고 늘 하던 방식대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찾는다. 그게 중국 공산당이다. 박근혜 때는 보수가 굉장히 살아있었다. 좌파들을 살려놓기엔 중국 정부에 힘이 미치지 못했다. 당시에도 조선족 댓글 부대가 있었지만 그들은 적고 보수는 이겼다. 그리고 나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일으킨 것도 아닌데 정말 운대가 잘 맞아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이때다 싶어 민주당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태블릿 조작, 조선족 댓글이 주도하는 한국 여론, 박근혜에 대한 실망을 느낀 한국인이 그 분출구를 조작된 여론에 몸을 내맡긴다. 조작된 태블릿 PC 사건 판세는 기울어져가고 막대가 선거자금과 여론조작, 적당한 전자개표기 조작, 선동당한 국민들은 문재인을 당선시키고야 만다. 이들은 위에 두 가지 사안이 아닌 한 한국인들끼리 지치고 복구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한 반중 정서가 불어닥치면 그걸 잠재우기 위해 조선족 댓글 부대가 다시 투입된다. 이걸 반복한다. 24시간 조선족들로 들끓는 게 아니다. 조선족들도 위에서 지시 내려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필요한 인재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쪽으론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게 그들이다. 선동하여 바닥을 좀 다져놓으면 거기엔 더 이상 조선족들이 머물 필요가 없다. 한국인들이 잘 따라온다. 세뇌당하고 선동당한 한국인들은 그걸 다른 커뮤니티에도 퍼뜨린다. 일종의 온라인상 우한폐렴 바이러스인 것이다. 보배드림 사이트에도 조선족들이 들어가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웬만한 좌파 성향 커뮤니티는 우리 조선족들이 전부 장악했다. 조선족 댓글 부대원이 없는 커뮤니티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이런 쪽에 인재풀이 차고 넘쳤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과 커뮤니티 흥망성쇠로 인해 버리고 다른 커뮤니티로 갈아탄다거나 이런 게 반복될 뿐이다. 한국의 몰락은 중국 공산당 때문이다. 한국인 스스로 내버려둬도 내부 분열로 통합되지 않는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게 작금의 중국 공산당이다. 한국인은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지 모른다. 한국 여자들이 국익과 안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도 전쟁 없이 자란 세대들이라서 그렇다. 남자들이야 군대를 갔다 오니 개념이 생기는데 여자는 그럴 수가 없다. 미래의 적은 북한보다 중국이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단군 이래로 한반도 땅에서 단 한 번도 중국에게 도움받은 적 없는 게 대한민국 역사다. 어떻게 보면 우한폐렴 사태가 한국에겐 큰 전화위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던 것들 한국의 적은 중국이다라는 걸 말이다. 물론 지금은 물 건너갔지만 어쨌든 지금의 20, 30대들이 한국의 진짜 적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상 조선족의 폭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이번 소식 잘 시청하셨습니까? 정성산TV는 2024년 9월 28일 유튜브 수익 정지되었다가 14개월 후 작년 2025년 11월 8일 수익 창출이 허락되었습니다. 정성산TV는 현 광고료 월 수익이 매우 적습니다. 이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정성산TV 스토어가 오픈되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정성산 감독께서 직접 상품성을 확인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용해 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애용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